자, 일단 은돈벨레는 토트넘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입니다. 대체로 은돈벨레의 연봉은 손흥민과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탕귀 은돈벨레를 보면 화가 난다. 요즘 많은 축구팬들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처럼 방구석 일렬에서 보는 사람도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더 답답하겠죠. 안녕하세요. 볼리TV 메인 MC 서형욱 위원이 부상으로 빠져서 대신 투입된 서브 MC 김정용입니다. 풋볼리스트 취재팀장이고요. 오늘은 제가 대신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은돈벨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9일 밤 모어컴이라는 3부리그 팀과 FA컵 3라운드를 치렀는데요. 선제 실점을 내주고 질질 끌려가다가 아껴뒀던 케인과 모우라를 투입하고 나서야 3대1로 간신히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선발로 뛴 가짜 투톱 알리와 힐은 물론 공격을 지원해야 했던 미드필더 은돈벨레와 로셀소에게도 실망스러운 그런 경기였죠. 자, 그 중에서도 은돈벨레가 특히나 욕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은돈벨레 특유의 어슬렁거리는 경기 습관이 이날 극에 달했습니다. 후반 24분 보다 못한 콘테 감독이 주전 3명을 동시에 투입하면서 은돈벨레를 뺐는데요. 은돈벨레는 교체에 삐진 건지 그냥 습관성인지 아주 그냥 털털 천천히 걸어서 나갔습니다. 자, 그걸 본 탕강가가 빨리 나가라는 듯이 이제 살짝 밀었고요. 교체에 들어오던 케인도 빨리 좀 나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관중석에 앉아있던 손흥민도 은돈벨레를 봤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시에 교체 아웃되던 알리가 재빨리 근처 사이드레인으로 빠졌고요. 또 힐은 빠르게 뛰어서 나갔거든요. 이 둘과는 은돈벨레의 태도가 굉장히 달랐죠. 그래서 교체되는 순간을 보면 보통은 이제 관중들이 나가는 선수에게 박수를 쳐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야유하는 걸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난 뒤에 현지 분위기를 감지한 취재진이 콘테 감독에게 은돈벨레가 마음에 들지 않죠? 라고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자, 기자회견에서 질문 9개가 나왔는데 그중 무려 5개가 은돈벨레를 직접 겨냥했다고 하는데요. 콘테 감독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를테면 선수는 원래 경기력이 안 나와서 팬들에게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팀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답을 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발언만 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은돈벨레의 이날 경기 지표를 보겠습니다. 기록으로 살펴보죠. 기록으로 패겠습니다. 은돈벨레가 69분만 뛰고 나갔다는 건 감안하더라도요. 토트넘 선발, 수비수 및 미드필더 8명 중에서 볼터치 횟수 꼴찌인 74회. 토트넘이 이날 키패스를 19회나 했는데 은돈벨레는 0회. 또 공중볼 경합 시도 0회. 공 탈취는 1회 시도에서 실패. 가로채기 0회. 걷어내기 0회. 자, 그나마 볼 키핑 횟수가 2회 잡히고요. 슛은 3회 날려서 모두 골문을 빗나갔는데 이렇게 공격적인 지표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못했다가 아니죠. 한 게 없다. 반대쪽의 로셀소는 부정확하더라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노력은 했는데 은돈벨레는 계속 걸어다녔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현지 취재진이 은돈벨레가 이 팀에 남을 수 있을까요? 라는 노골적인 질문까지 한 거죠. 은돈벨레는 리옹에서 이적해온 뒤 2년 반 동안 프리미어리그 풀타임이 고작 10경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선발 투입됐을 때도 경기력이 부진하든지 체력이 없어서든지 아무튼 늘 교체를 해줘야만 하는 반쪽짜리 선수였다는 뜻이 되죠. 현재 토트넘의 붙박이 주전 미드필더는 올리버 스킵과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입니다. 이 둘의 입지는 탄탄하죠. 그 다음 순위로 자리 잡은 선수가 후방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있는 해리 윙크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리도 이 모어컴과의 경기에서는 공격수로 나와서 영 부진했지만 미드필더로 나오면 최소한 열심히 뛰긴 합니다. 또 로셀소도 열심히 뛰긴 하고요. 결국 현재 토트넘이 보유한 미드필더 중에서 제일 팀에 해가 되는 선수가 바로 은돈벨레 되겠습니다. 그나마 킬패스를 경기마다 한 2번 해주니까 쓰는 건데 모어컴 상대로도 킬패스가 아예 없다? 이 선수의 가치는 그냥 0,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콘테 감독도 은돈벨레를 갱생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콘테가 누굽니까? 그런 말을 했죠?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선수가 있다면 전 그를 죽여버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Yeah, I prefer to kill him.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윽박 지르는 게 제일 큰 능력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콘테도 은돈벨레를 뛰게 만드는 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콘테 감독이 왜 기자회견에서는 은돈벨레를 감쌌을까요?
감독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라는 말도 맞는 답이겠지만 전 또 다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안 팔릴 걸 알아서 그랬다. 이놈은 다독여서 써야만 한다. 그래서 좀 감쌌다는 거죠. 은돈벨레는 폼이 곤두박질 친 데다가 너무 비싸서 데려갈 팀이 없다. 자, 일단 은돈벨레는 토트넘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입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자, 알려진 이적료가 약 879억 원, 즉 5,400만 파운드나 됐죠. 참고로 2위가 다빈손 산체스, 3위가 시소코, 4위가 로셀수, 5위가 베르베인, 6위가 솔다도. 어째 뭐 겨우 제 몫을 하는 선수 좀 있고 망한 선수가 좀 많이 보이는 명단이네요. 그리고 7위가 마침내 대박인 손흥민입니다. 대체로 돈을 많이 쓸 때 토트넘이 좀 망한 영입이 많았어요. 그중에도 은돈벨레가 거의 뭐 1황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은돈벨레의 경기력이 뻔히 보이잖아요. 다른 팀 스카우트들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800억은 고사하고 한 500억 원 정도 받고 싶다. 이렇게 팔아도 구매자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은돈벨레의 연봉입니다. 이 매체와 집계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은돈벨레의 연봉은 손흥민과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은돈벨레와 케인이 투톱이고 손흥민이 그 아래 티어였는데 손흥민이 재계약을 통해서 은돈벨레를 따라잡았다라는 거죠. 알려진 주급은 약 20만 파운드, 즉 3억 2,6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죠? 최근 디 애틀레틱 등 현지 보도를 보면 은돈벨레는 토트넘에서 나가고 싶어 하지만 그 조건은 주급을 보전받으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수 있는 팀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보다 더 나은 팀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거죠. 2년 반 동안 부진했던 선수의 요구사항치고는 조금 터무니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지 보도를 보면 토트넘도 은돈벨레로 이적료를 버는 건 너무 말도 안 된다. 너무 행복해로다. 라고 생각했는지 다양한 맞교환 제안을 여러 구단이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칼조 메르카토에 따르면 유벤투스의 웨스턴 맥케니와 교환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맥케니 역시 유벤투스에서 눈밖에 난 선수지만 유벤투스가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에 속을 리는 없죠. 은돈벨레 말고 다른 선수와 바꾸자라고 역제안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토트넘이 AC 밀란의 프랑크 캐시에와 바꾸자라는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캐시에가 훨씬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캐시에의 계약 기간이 겨우 반년 남았기 때문에 몸값이 굉장히 낮아요. 선수 몸값만 보면 만약에 그냥 맞교환을 할 경우 밀란이 이득을 보는 그런 거래입니다. 그러나 밀란은 돈이 없죠. 그래서 은돈벨레 연봉을 감당하는 게 애초에 안 된다. 그래서 이 거래는 성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돈은 많이 받고 원래도 어슬렁거리는데 요즘 기분 나빠서 그런지 더 어슬렁거리고 투입하면 못하고 이게 바로 손흥민과 똑같은 연봉을 받는 은돈벨레의 월급 루팡 라이프입니다.